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온보딩 웨비나 맡게 된 고태우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V1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이제 V2로 이제 버전 업데이트 하시고 나서 좀 화면이나 기능 부분이 좀 보시는 뷰가 UI나 UX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져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화면, 어떤 기능이 또 새롭게 출시됐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지금 혹시 혹시 소리가 소리가 지금 지금 들리는 것 울리는 것 같은데, 같은데, 네, 네, 마이크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 켜져 것 있는 것 같은데 같은데 혹시 혹시 마이크 마이크 한번 한번 점검해 점검해 주실 주실 수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지금 혹시 뭐 울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보딩 미팅을 중간중간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그 관리자분들께서 주신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달 듣는 내용 중에 이제 버전업을 하고 나서 이제 구성원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이제 버전업에 대한 가이드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좀 참고해서 가이드를 할지 많이 문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성원들한테 가이드 하실 때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저 가이드, 그 구성원을 위한 가이드로 해서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혹시 아직까지 버전업을 예정하시거나 버전업을 하셨는데 아직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가 지금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지금 아래에 이제 보여드리는 구성원을 위한 가이드 정보를 이제 조회하실 수 있고요. 그 해당 유저 가이드는 홈페이지 하단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하단에 유저 가이드 접속하셔서 해당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필요하시면은 이제 채팅이나 이런 곳에서도 문의해 주시면 저희 담당 컨설턴트 분께서 이제 해당 가이드를 전달해 주고 있으니까 네, 해당 문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플렉스에서 영상을 통한 유저 가이드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마 그 이제 유저 가이드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노션 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가이드 영상이 제공되고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보시는 것처럼 플렉스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저희가 플렉스 인사 또는 이제 플렉스로 검색하시면 저희 플렉스 이제 유튜브 채널을 조회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으로 추가해 두셔서 저희가 매주 혹은 이제 2주마다 이제 웨비나 또는 온보딩 영상이 올라오면 해당 알림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아래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 온보딩 웨비나 할 때도 해당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모바일에 대한 그 온보딩 가이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유저 가이드 노션 페이지 이외에도 구성원들한테 아래 링크별로 보시면 모바일 탭별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하기, 워크플로우, 그리고 더보기, 근무 휴가, 그 다음에 슬랙봇까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 버전으로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영상들과 노션 가이드 잘 참고하셔서 구성원들한테 가이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를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그 웨비나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홈 화면부터 그 상세 설정 화면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들을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기존에 설정을 하셔서 활용하셨던 기능이 있다면 잘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만약 해당 기능을 모르시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설정을 하셔서 한번 구성원들에게 적용하고 회사 운영을 하실 때 잘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홈 화면부터 볼 텐데요. 홈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홈 화면 네,
지금 보면은 화면 UI가 좀 달라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V1 버전에서는 프로필이 이제 우측 상단에 있었고 상단에 이제 메뉴바가 있었는데 그거와 달리 이제 프로필은 좌측 상단에 위치하고 메뉴는 좌측에 나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프로필을 누르시면 내 프로필 정보도 보실 수 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넓게 보기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넓게 보기라는 탭은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좁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이 좁은 화면을 좀 더 넓은 화각에서 좀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넓게 보기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노트북에 있는 경우는 뭐 화각이 좀 작아서 이 테이블이 작아질 수 있는데 좀 큰 모니터를 사용하시면 해당 넓게 보기를 활용해서 좀 더 넓은 화면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바 접기가 있는데요.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께서는 보통 이렇게 한 화면에 두 개의 창을 띄워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이 사이드바에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저희가 사이드바 접기를 통해서 보다 조금 더 넓게 뭐 결제 관리든 업무를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한번 내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계정, 알림, 언어 설정, 구글 캘린더 연동이 있는데요. 계정 설정부터 살펴보면 계정 설정은 내 이메일을 변경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그러한 기능이 이 계정 설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구성원들이 내 비밀번호를 어디에서 변경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 계정 설정 안에서 변경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 구성원의 이메일 계정이 만약 변경이 되었거나 혹은 가입할 때는 개인 계정으로 가입했다가 회사 계정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기를 눌러서 이메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림 설정을 가볼게요. 기존에는 이 알림 설정이 이메일에만 이제 적용되어 있어서 이메일 알림 토글을 켜고 끄는 방식으로만 제공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버전 2에서는 저희가 각 기능별로 그 알림을 분기를 해서 각 기능별로 원하는 알림 종류를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고요. 이메일 또는 슬랙 알림을 위와 같이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버전업을 진행을 하시면 기존에는 이메일 알림 토글만 켜고 끄는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꼭 버전업을 하신 이후에 구성원들이 프로필상의 알림 설정에 들어와서 이 알림을 한 번씩 추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하단에 보시면 슬랙 출퇴근 알림 설정이 있어요. 이 슬랙 출퇴근 알림 설정은 슬랙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미리 출근 예정 시간을 알림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슬랙 설정 화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플렉스 홈, 플렉스 내 설정 화면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반에서 6시 반 근무로 설정을 해서 알림이 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 설정 방법은 우측에 이 토글을 켜고 끄시는 방법으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 지역 설정이 있는데요. 언어는 한국어와 이제 영문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편하신 언어로 선택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단에 보이는 구글 캘린더 연동은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연동하시는 그룹 캘린더와 달리 개인 캘린더를 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개인의 근무나 휴가 정보에 대해서 캘린더에 연동을 원한다면 이 구글 캘린더 연동으로 오셔서 연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 설정 화면을 봤고요. 바로 하단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근태 위젯이 지금 하단에 위치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태 위젯, 즉 실시간 근무 퇴근, 실시간 출근하기 퇴근하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 프로필 하단에 근태 위젯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근태 위젯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금 시작을 누르게 되면 근무가 바로 실시간으로 시작이 되고 근무를 하시면서 근무 종류가 만약에 오전에는 기본 근무처럼 이제 사무실에 오셨다가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외근을 나가시거나 또는 출장을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근무 형태를 또 바꾸셔서 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어떠한 근무 형태로 운영하는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 시간 이외에도 이석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석 관리는 내가 잠깐 개인 용무로 한 30분 정도 자리 비움을 할 거다. 그러면 제가 4시부터 자리 비움을 한다면 실시간 휴게 시간을 눌러서 4시 14분부터 제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그 시각에 맞춰서 다시 근무 시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해당 시간만큼은 이석 관리를 하실 수 있고 그 시간만큼은 근무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이석 관리를 통해서 근무에 집계되지 않도록 그러한 운영을 원하신다면 실시간 휴게를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버전 2에서는 빠른 검색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빠른 검색을 이렇게 클릭해서 조회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와 달리 이제 컨트롤 K 혹은 맥 OS 유저분들께서는 커맨드 K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빠른 검색의 기능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빠른 검색의 기능의 종류는 근무 기록, 워크플로우 작성, 구성원 검색, 워크플로우 검색 이렇게 4가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의 근무 기록을 보거나 내가 바로 워크플로우 작성을 해야 된다면 컨트롤 K 눌러서 근무 기록 워크플로우 작성으로 바로 키보드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관리자분들께서는 혹은 이제 조직장 분들께서는 구성원의 이름을 조회해서 검색을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구성원의 이름을 검색을 해서 구성원 검색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다시 뒤로 가서 워크플로우 문서를 검색하시면 워크플로우 문서를 검색하셔서 해당 검색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빠른 검색을 이용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어떤 페이지에서든 빠른 검색을 이제 키보드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다음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소식은 기존의 우측 상단에 있던 어떤 그 웹 안에 그 제품 내 소식에 대해서 알림을 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새로운 소식을 눌러주시면 어떤 휴가 승인 요청 또는 어떤 워크플로우 이런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림 설정을 한 것들이 모두 새로운 소식에 알림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소식들을 보면서 나의 어떤 승인,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측 바에 이런 식으로 메뉴 바가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상단에는 홈이랑 회사 소식 그리고 할 일 이렇게 탭이 나열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야 할 일들은 여기 가운데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에 만약에 구성원들한테 공지사항을 작성하거나 혹은 할 일을 보내거나 어떤 구성원들한테 인정하기 또는 피드백을 보낼 때 우측 상단에 있는 동료에게 전달하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의 구성원이 해당 구성원의 근무 스케줄 또는 연차에 대한 정보들은 우측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문의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가오는 일정 캘린더 기능에 대해서 많이 문의 주셨는데요. 그 캘린더 일정은 바로 화면의 우측 하단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그 해당 일정에 대한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한 조직, 그 다음에 전체 조직으로 분류를 해서 그 해당 스케줄을 다음과 같이 다 같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홈 화면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고요. 아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홈 화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관리자분들이 주로 이 온보딩 영상을 보시니까 온보딩 영상 안에 있는 설정 화면을 제가 바로 넘어가서 각각의 설정들이 어떤 게 변경되었고 이제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좋은지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홈화면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때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채팅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화면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지금 만약 관리자분들께서 이 화면을 보시는 것 이외에도 본인의 PC에서 그 플렉스를 접속 가능하시면 같이 화면을 띄워서 저랑 같이 하나씩 이동을 하시면서 본인의 설정과 제가 안내해드린 사항을 한 번씩 대조하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 화면 중에 제가 먼저 권한 설정을 한번 가볼게요. 권한 설정이 크게 달라졌어요. 과거에 이제 버전 1에서는 권한이 거의 한 6개 정도로 분기돼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는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하단에는 기능별 권한이 종류별로 약 한 40개 정도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규칙이 다양하기 때문에 운영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권한을 나눠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버전업을 하신 뒤에 이 부분 권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어떤 권한을 어떤 구성원이 해야 되는지 이제 각각 해당 권한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와 달라진 게 최고 관리자가 버전 1에서는 한 명의 최고 관리자만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최고 관리자 그룹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해서 여기 해당 우측의 권한 대상 설정하기를 통해서 만약에 관리자가 한 명이라면 지금 이렇게 원하는 구성원의 관리자들을 추가하셔서 이제 그룹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만약에 보통은 개인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 혹은 경영진 분들께서 이제 최고 관리자로 한 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실무자분들께서 다양한 권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최고 관리자 그룹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모든 구성원이란 조직장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모든 구성원은 말 그대로 저희 그 플렉스에 가입한 온보딩한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고요. 해당 구성원들한테 어떤 정보들을 공유할지 이런 각각의 정보 접근 권한과 기능별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구성원분들께서는 이제 본인의 근무나 휴가 정보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 근무 스케줄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근무 조회와 휴가 조회, 소속 하위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하면 이제 나 포함해서 내가 소속한 조직 또는 그 이제 하위 조직의 근태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휴가 같은 경우는 이 조회를 통해서 해당 구성원의 휴가 정보, 내 하위 조직의 휴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해당 화면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좌측에 근무로 가시면 만약에 조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구성원 근무라는 탭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정보 접근 권한이 없으면 구성원 근무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권한 설정으로 가셔서 네, 지금 모든 구성원의 이제 정보 접근 권한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조직장입니다. 조직장은 각 그 구성원에 속한 그 조직별로 조직장을 선택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통된 그 조직장에게 어떠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지,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 이렇게 각각 세분화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뭐 회계팀, 인사팀, 뭐 이런 각각의 좀 평가나 어떤 목적에 따른 권한의 그룹을 추가하기를 통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추가된 권한에 따라서 맞춤 형태로 이제 권한을 나눠서 분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운영하시면서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고 관리자, 모든 구성원, 조직장에 대한 설정을 버전업 하신 이후에 꼭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내가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보았을 때 어떤 기능을 원하고 있는데 어떤 뷰를 보고 싶은데 어떤 설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채팅을 통해서 문의를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운영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문의를 남기는 거는 언제든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를 미리 남겨 놓으시면 저희가 다음날 돼서 또는 그 이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을 때 늦게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정을 돌아가서요. 권한 설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좌측에 캘린더 연동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버전 1에서 버전 2로 넘어가는 과정에 버전 1에서 사용했던 서버를 버전 2에 있는 서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 연동이 그 버전 2로 넘어가면서 연동이 잠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버전을 이동하시면서 이관을 하시고 나서 캘린더 연동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관리자분께서 여기 구글 캘린더 연동을 들어오셔서 기존의 그룹 캘린더로 연동하신 캘린더를 이어서 연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슬랙 연동도 기존과 동일하게 휴가를 등록했을 때 휴가를 바로 알림을 주거나 각 구성원들한테 슬랙 연동하는 그 해당 기능을 이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제가 살짝 그 좀 끊기는 감이 있는데요. 혹시 보시는 분들께서 화면이 끊기거나 하면 채팅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끊기는 사항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근무 설정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근무 유형이나 이런 근무 정책, 그다음에 승인 참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정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각각의 근무 유형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간단하게 모두 보기를 했을 때 지금은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과거에 적용했었던 그런 근무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근무 유형은 불필요하게 화면에 어지럽혀져 있으면 보시기 불편하니까 과거에 적용했던 것들은 우측 상단에 근무 유형 숨기기라는 기능이 버전 2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 근무 유형 숨기기를 하셔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후에 숨겼던 리스트를 다시 보고 싶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숨긴 근무 유형 모두 보기로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기본 근무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그 근무 유형별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는 거는 고정 시차, 선택적 스케줄 모두 과거에 이제 버전 1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하고요. 지금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하단에 추천 휴게 시간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과거에는 휴게 시간 1시간, 1시간 30분 이렇게 어떤 시간 단위로 이렇게 입력을 설정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버전 2에서는 휴게 시간을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전업 하고 나서 휴게 시간이 이제 어떻게 특정돼서 12시부터 1시 혹은 다른 시간으로 이제 휴게 시간이 1시간 들어가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버전 2부터는 휴게 시간을 특정해서 입력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추천 휴게 시간이라는 거를 입력을 하셔서 보통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추천 휴게 시간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이어서 뭐 만약에 저녁 시간까지도 만약 설정을 원한다고 하시면 휴게 시간 추가 기능을 통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달라지나요? 라고 했을 때 추천 휴게 시간을 넣었을 때 퇴근하고 나서 퇴근을 할 때 이 추천 휴게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휴게 시간을 맞춰서 퇴근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이렇게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입력 설정을 한번 볼게요. 자동 근무 기록이 있는데요.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출퇴근 시간이 기록돼요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통은 자동 근무 기록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는 보통 뭐 지각 관리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좀 더 유연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근태를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동 근무 기록을 키셔서 구성원들이 출근, 퇴근 예정 시간을 미리 등록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우리는 미리 근무를 스케줄 등록하지 않고 출근하고 퇴근을 눌렀을 때 근무가 무조건 확정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직업 관리나 뭐 초과 근무 관리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동 근무 기록은 끄시고 아래에 있는 근무 위젯 사용을 키신 다음에 운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근무 위젯 사용이 과거 버전 1에서 실시간 근무로 이제 운영했던 그 기능과 동일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근무 위젯이 이 근무 위젯 사용을 켰을 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근무 위젯 사용을 저는 설정을 했고 하단에 정시 출퇴근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 문의 많이 주세요. 우리 회사는 뭐 8시간 넘었는데 5분, 10분만 넘어도 계속 불필요한 그 연장 승인이 발생돼서 이런 연장 승인 없이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시 출퇴근 범위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뒀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허용 안함이라고 하면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출근 퇴근을 언제든지 남길 수 있는 설정이 허용 안함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시만 인정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제가 이제 근무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출근 퇴근이면 그 출근을 누른 그 시간에 실시간에 맞춰서 출근 퇴근 시간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정시만 인정으로 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회사는 한 15분 정도는 유연하게 출퇴근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15분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15분으로 설정하고 이제 출근을 하거나 퇴근 버튼을 누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6시 퇴근 시간이면 제가 6시 15분까지는 퇴근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정시 퇴근이라는 버튼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6시 15분에도 6시에 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음과 같이 이 정시 출퇴근 범위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유연하게 좀 관리를 원하신다 하시면 이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 정시만 인정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시만 인정으로 했을 때 바로 하단에 출근 시간 전에 근무를 시작해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9시에서 6시 고정 근무로 운영하시는데 만약에 구성원이 8시 반에 출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8시 반에서 9시까지의 이 30분을 근로로 인정하는 회사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회사는 이 체크를 키셔서 8시 반에 출근하더라도 8시 반부터 출근이 찍혀서 근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으로 운영하시면 이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맨 하단에 보시면 실시간 휴게라고 있잖아요. 이 실시간 휴게가 바로 이석 관리를 위한 실시간 휴게 기능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좌측에 이제 근무 위젯을 통해서 출근하기를 누르고 만약 제가 이석 관리를 위해 잠깐 실시간 휴게를 한다라고 하면 실시간 휴게를 눌러서 자리 비움 이석 관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이 근무 형태에 대해서 구성원들 또는 관리자도 실시간으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휴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에 이제 고급 설정 2개가 있어요. 과거 버전 1에서는 법정 근무 시간을 반드시 법정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인 52시간에 맞춰서 근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이제 근무가 등록이 되어야 하는 예외 업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외 케이스들을 위해서 저희가 근무 유형에서 이렇게 초과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토글을 추가를 해두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토글을 끄신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노동부에서 가이드한 이 기본적인 가이드를 준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해가 되고요. 그 이외에 예외 케이스인 경우는 법정 근무 시간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등록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 토글을 켜주시면 좋고요. 바로 하단에 있는 최소 휴게 미달 허용, 최소 휴게 미달 허용은 4시간 간격으로 4시간 근로를 했을 때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노동부에서는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가이드에 맞춰서 운영을 원하신다면 해당 토글을 끄시면 구성원이 4시간 근무를 등록하더라도 30분 휴게를 반드시 등록해 주세요라고 안내 메시지가 뜨고 그 휴게를 등록해야만 근무 스케줄이 등록되게 됩니다.
보통은 근무 스케줄에 대해서 일별 근태 기록이나 이런 이력 자료들을 엑셀로 또 다운받아서 뭐 관공서나 이런 제출을 하실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출을 바로 손쉽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보급 설정에 있는 부분들을 토글을 끄셔서 운영하시면 보다 좀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근무 유형에 대한 설정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신 혹시 근무 유형 설정 상황에 우리 회사의 규칙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어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이어서 실시간 채팅에도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컨설턴트 분들께서 이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근무 유형까지 왔고요. 이제 이어서 근무 정책을 한번 볼게요. 근무 정책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보셨던 것처럼 근무 정책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해당하는 근무에 사용하는 기간이나 혹은 등록을 했을 때 캘린더에 공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부들, 내 근무가 야간 근무를 허용하는지 해당 휴일 근무 등록을 허용하는지 종류들을 분류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승인 참조에 가셔서 승인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인이 과거와 달리 조금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승인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제가 승인에 대한 설정은 연차를 다룰 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근무 승인 참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과거 근무 수정, 그리고 이제 포괄 임금 초과까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고 이제 법정 근로 시간 초과라는 기능도 추가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법정 근로 시간 지금 토글을 끄고 있는 이제 이 끈 상태, 킨 상태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법정 근로 시간이 초과됐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승인을 설정을 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근무 설정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동해서 휴가 설정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설정으로 가시면 상단에 연차 정책 설정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그 버전업 하신 분들도 있고 이번에 이제 제품을 도입하시면서 가장 많이 또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근무 유형과 더불어서 연차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차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하나하나씩 설정을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차 설정에 연차 기산일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이렇게 어, 어, 부여를 하고 회계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이번에 그 버전업을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계열사의 입사일도 있고 그룹사의 입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별로 입사일이 다를 때 우리는 그룹사를 따를지 계열사를 따를지 이렇게 구분해서 연차를 부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 반차, 시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연차 부여 기준은 입사일은 내가 입사를 7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내가 입사한 그 입사일에 맞춰서 연차 또는 월차가 부여되는 형식이고요. 회계일은 여기에 아래에 설정되어 있는 이제 회계일에 맞춰서 연차가 부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1월 1일로 설정을 해둘게요. 그리고 입사자 월차는 뭐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매월 개근, 그러니까 1개월 만근씩 1일 부여라는 형태로 하게 되고 법적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사자한테 1년 미만 구성원한테는 최대 11일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1년간 이 해당 월차를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개근식 1일 부여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입사일에 11일을 한꺼번에 받겠다라고 하시면 입사일에 11일 선부여 또는 입사일에 회계일까지 월차 선부여라는 설정으로 원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음과 같이 세 번째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구두로 설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입사일별로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단에 연차 부여 일정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7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월 1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제가 7월 1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7월 1일에 맞춰서 내가 설정한 그 설정 값에 월차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회계일에 이제 첫 회계일에 15일 다시 그 입사일의 월차가 입사일의 회계일까지의 월차 선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부여되는 방식은 22년도 7월 1일 날 6개를 부여받고 다음해 1월 1일 날 5개를 부여받는 총 11개를 이런 식으로 부여받는다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월 개근식 1일 부여로 설정을 할 거고요. 지금 입사자 1년 만근 열차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첫 회계일에 15일 부여도 있고 보통은 많이 하시는 설정은 첫 회계일에 근무한 기간의 연차 부여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제가 22년도 7월 1일 날 입사를 하면 23년도 1월 1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무한 기간을 산정해서 7월 5일 7.56 그러니까 즉 15일 중에 근무한 기간만큼 비율로 계산을 해서 7.56개를 받고 그 다음 해 24년도 1월 1일 날 15개를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은 이렇게 손쉽게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간혹 가다가 회사에서 우리는 복지 정책이 있어서 법적으로 최소 단위로 부여하는 연차 이외에 우리는 더 좀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추가 부여 설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입사일, 첫 번째 회계일, 두 번째 회계일에 맞춰서 설정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주실 수 있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까지 하신 뒤에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고 어떻게 실제 부여가 되는지 바로 하단에 있는 일정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다음과 같이 추가 부여로 했던 설정까지 바로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초기 세팅하실 때 미리 이 화면 안에서 충분히 세팅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제 설명을 한 번씩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차 촉진이 이미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종료된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촉진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까 1년 미만의 근속하시는 구성원들한테 부여되는 11개에 대한 월차를 촉진하는 월차 촉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만근 구성원들한테 부여되는 연차에 대한 촉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촉진을 어떤 규칙으로 하실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 후 소멸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소멸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에서는 해당 부여받은 연차나 월차가 소멸 기한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촉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정을 잘 참고하셔서 촉진을 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소멸 없음 대신 소멸 기한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승인 참조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인 참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이죠? 저희가 버전 2에서는 이제 순차 승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 1에서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조직장 승인, 관리자 승인 이렇게 두 단계로 있어서 순차 승인을 운영하셨던 고객사 입장에서는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기능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승인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1차 조직장, 2단계 2차 조직장이라는 의미는 1차 조직장은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의 제가 구성원이라면 이 해당 조직의 조직장이 1차 조직장이 되고요. 그 해당 조직의 상위 조직의 조직장이 바로 2차 조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으로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 상위 조직으로 올라가서 승인 단계를 밟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인 또는 참조 형태로 이렇게 원하시는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의 많이 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 회사는 승인권자 1단계에서 뭐 해당 조직 내에 한 명이라도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이 완료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싶어요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대상 검색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설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는 오윤정님이랑 광화문님이 모두 승인을 해야만 1단계 승인이 완료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는 조직 내에 어떤 구성원이 한 명만 승인을 하더라도 승인이 완료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피플팀을 해볼게요. 조직을 선택하시면 이 해당 조직 내에 승인 알람이 동시에 가게 되고요. 피플팀에 있는 구성원 한 명이라도 승인을 하게 되면은 1단계 승인이 완료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형태를 잘 이해하시고 세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차 승인도 있고 이제 2명 동시에 승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한 명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단계 승인이 완료되어야지 2단계에 해당하는 승인 또는 참조 대상자들한테 알람이 가게 됩니다. 그 말은 1단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2단계에 참조 있는 대상자분들께서는 1단계에 대한 알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만약에 운영의 초기 단계이시라면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1단계부터 참조로 들어가셔서 해당 승인이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첫 번째 단계부터 모니터링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순차 승인과 승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는 조직별로 단순히 조직장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각각의 구성원 혹은 어떤 특정 조직은 상위 조직장이 아닌 어떤 특정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형태로 운영된다라고 운영을 하신다면 바로 상단에 있는 요청자별 승인을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청자별 승인을 통해서 주로 하시는 형태가 우리 회사 대표님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떤 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등록, 근태나 휴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구성원을 선택하시고 승인 대상자를 빈칸으로 두신 상태에서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고윤정이라는 대표이사는 승인 대상 없음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당 구성원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조직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플팀은 피플팀의 상위 조직장이 아닌 어떤 특정 관리자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구조로 한다. 그러면 피플팀의 조직으로 설정을 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인 대상자를 설정하고 적용하기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종류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운영하실 수 있으니까요. 해당 규칙을 따라서 원하시는 설정을 요청자별 설정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승인 참조 대상 설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정말 좋은 거는 이런 설정에 대한 규칙이 단순히 연차에만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플렉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승인 설정 라인에 동일한 규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근태 승인 하실 때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 서식 승인 하실 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설정할 때는 우리 회사 규칙에 맞춰서 좀 설정을 하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해당 설정이 모두 설정 값으로 더 이제 최신 설정 이력이 또 남게 되어서 그 최신 승인 라인을 가져오게 되면 원하시는 설정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또 빠르게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승인 설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에 대한 규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연차에 대한 승인 설정도 있지만 아마 이 부분 보시면 스마트 연차 촉진 설정에 가시면 연차 촉진에 대한 설정도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혹시 이제 촉진에 대해서 아직 그 승인 참조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참고하셔서 승인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맨 하단에 보면 그 자동 부여 시작일이 있어요. 자동 부여 시작일은
시스템에서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우리가 위에 설정한 부여 규칙을 이행을 할지 그 시작 시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플렉스 시스템에서는 1월 1일부터 부여해야 될 대상자들을 검색하기 시작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한 대상자를 찾으면 그 규칙에 맞춰서 연차든 월차든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부여 시작일을 해당 규칙에 맞춰서 시작 시점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차 종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휴가 종류도 그 승인 라인은 동일합니다. 승인 라인은 동일하게 설정하실 수 있어서 이 설명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V1에서 저희가 휴가 종류에 대해 이 부분이 과거 등록했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 회사는 이 보건휴가나 산전용 휴가가 자주 쓰이지 않아서 좀 구성원들이 보기 불편하다라는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는 해당 휴가 종류들을 이렇게 카드를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제한 휴가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은 무제한 휴가를 매 상단에 배치를 시켜주고요. 우리는 보건 휴가 또는 예를 들어 군소식 훈련은 1년에 뭐 한 번 또는 두 번 있으니까 자주 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맨 하단에 배치를 해서 휴가를 등록할 때 해당 휴가가 좀 하위에 배치해서 좀 더 깔끔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꼭 참고하셔서 좀 나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휴가로 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가 등록 화면에 연차 다음에 보여지는 이 해당 정보들이 다음과 같이 나열이 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휴가 종류까지 제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설정을 들어가서 네. 지금 이제 보는 것처럼 지금 다음 하단에 보안 설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 회사는 근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정 IP에서 접근 허용을 하도록 설정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특정 IP에서 접근 허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키시면 되고요. 해당 기능을 금태 기록만 사용 불가 형태로 저는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근무 기록만 사용 불가로 하시고 회사 내에 있는 와이파이에 대한 IP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재택근무 역시 규모가 작은 단위의 경우에는 VPN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해당 재택근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자택의 그 IP 정보를 등록시켜서 해당 자택에서 근태를 남기실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좋고요.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보안을 위해서 VPN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플렉스 역시 저희도 그렇게 VPN을 사용을 할 때 재택을 하더라도 VPN을 통해서 접근하면 해당 그 사무실에 등록된 IP로 인식을 해서 근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IP 접근 허용 설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설정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혹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또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질문해 주신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음, 한유경님께서 제가 사용하는 버전이랑 메뉴가 구성이 다르다라고 하시네요. 음, 어, 이 부분은 아마 보고 계신 화면을 저희가 보면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내용은 이제 바로 채팅에 남겨주셔서 저희 지금 담당 컨설턴트 분들께서도 저희 웨비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내용을 캡처 화면이랑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플로우 결제 라인도 권한 설정, 최고 관리자 권한에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워크플로우 결제 라인 권한 설정. 네, 그 부분 바로 한번 볼까요? 권한 설정 중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조직장 설정을 한번 가서
지금 워크플로우 결제 라인 권한 설정. 그러니까 워크플로우에 각각의 양식별로 양식을 수정하거나 승인 단계를 수정하는 그 권한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워크플로우에 있는 전체 양식 관리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방금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어, 제가 순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워크플로우 서식 관리, 그 다음에 단계별 승인 관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우 전체 양식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는 우리 회사의 전체 문서에 대해서 좀 조회를 해야 되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면 워크플로우 회사 문서함 관리를 선택해서 권한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시차 출퇴근 유형과 관련해서 예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시차 출퇴근. 시차 출퇴근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시차 출퇴근하는 근무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차 출퇴근 근무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차 출퇴근하는 유형이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나열되어 있고 지금 출근 가능 시간대를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시부터 11시까지 출근 가능 시간을 범위를 정했고 그리고 추천 휴게 시간은 2시간으로 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간에 대한 휴게 시간을 넣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대한 6시부터 7시에 대한 설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차 근무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 근무기로 근무 위제 실시간 휴교 이렇게 지금 설정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 근무 기록을 키신 상태에서 출근 가능 시간대가 오전 9시부터 11시면 구성원들이 자동 근무 기록을 등록을 할 때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시작 시점을 정하면 해당 시작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소정 근로 시간인 8시간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퇴근 시간까지의 근무 스케줄을 등록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구성원들이 원하는 근무 시작 시점에 맞춰서 자동 근무 기록을 운영해 주시면 보다 좀 유연하게 관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승인자는 메일로 알람이 오는데 참조자는 메일로 알람이 안 오고 플렉스의 새로운 소식 탭에만 알림이 뜹니다. 네, 승인자는 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 휴가인지 근태인지 종류에 따라서는 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승인권자는 메일로 알람이 오고 이제 참조하시는 분들께서는 새로운 소식으로 알람이 와서 이 부분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지신다라고 제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메일 그리고 참조자는 새로운 알림으로 형태로 안내는 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지금 근태인지 휴가인지 어떤 종류인지 한번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칼렛 T님.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좀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조자인데 좀 이런 부분이 인식이 좀 잘 안 된다. 어떤 업무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하고 싶은데 좀 새로운 알림으로만 오니까 잘 파악이 안 된다. 이런 형태를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 내용까지 추가로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사례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직원마다 IP 주소를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IP 주소는 뭐 회사 규모가 큰 경우는 사무실 한 곳에 IP 주소가 뭐 와이파이가 2군데 이상에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P 주소는 중복해서 더 이제 2개 이상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1인 팀의 팀장일 경우 1차 조직장이 1단계라면 휴가 요청 시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 내용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1인 팀의 팀장일 경우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말 그대로 팀장이 속한 그 조직의 구성원이 팀장만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그 팀장이 조직장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경우에 팀장이 휴가를 쓸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근무도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해당 조직의 조직장이 휴가나 뭐 근무를 등록을 할 때 1차 조직장은 해당 조직장이 속한 조직의 상위 조직장의 그 조직장이 1차 조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성원이 휴가를 등록할 때는 그 구성원이 속한 조직의 팀장이 1차 조직장이 되고요. 그 해당 조직의 팀장이 승인 요청을 하면 그 상위 조직의 팀장이 1차 조직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 A라는 조직의 상위 조직의 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A 조직의 팀장이 승인 요청을 할 때 상위 조직의 팀장이 없는 경우 시스템에서는 조직장이 없으니 그 상위 조직에 조직장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조직장이 있다면 해당 조직장을 1차 조직장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휴가의 경우 참조자도 승인 진행 사항을 혹은 승인 결과를 메일로 알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휴가에 대한 부분을 메일로 안내를 받았을 때 좀 더 쉽게 좀 빠르게 인지를 하신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보통 저희가 참조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 모바일 앱에서도 동시에 알람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아마 모바일도 쓰고 이제 PC도 쓰실 때 모바일에 있는 그 알람에도 뜰 거고 이제 메일에도 알람이 뜰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참고해서 이제 참조의 경우도 메일로 좀 알람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사례를 정리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혹시 질문 몇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지금 어디서 체크를 하면 될까요? V1 버전에서 가능했던 보상휴가 합쳐쓰기, 연차 사용 계획서 팔 다운 등의 기능을 2.0에서도 구현 예정인지. 네. 지금 1.0 버전에서 이제 보상휴가를 받았다면은 한 개, 두 개,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보상휴가를 받은 개수의 부분에서 좀 등록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 부분 당연히 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제품팀에서도 한꺼번에 이렇게 부여받았던 거를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케줄 근무도 자동 급여 정산이 되나요? 네. 제가 이제 그 스케줄 근무를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스케줄 근무, 이제 교대 근무나 매장 근무와 같이 공장에서 이렇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스케줄 근무를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스케줄 근무 역시 급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휴가를 상신했으나 미승인된 휴가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 그 휴가를 상신해서 미승인된 휴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잠시만요. 어, 저는 이제 일별 근태 기록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무 리포트에 가시면 우측 상단에 리포트 다운로드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일별 근태 기록을 눌러서 해당 출퇴근 시간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승인 요청을 했으면 그 승인이 완료됐는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뭐 월별로 정산이 필요하다 하면은 기간을 정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해당 휴가만 필터를 걸어서 승인이 안 된 곳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하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형태가 다소 좀 많은 리소스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다 좀 유연하게 운영하시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인 참조 대상에 자동 승인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지금 자동 승인을 설정해서 보통 3일의 형태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승인 설정을 통해서 만약에 특정 시간을 지나서 승인이 되고 있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도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상휴가 부여 시 사용 기간을 설정할 때 날짜를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할 수 없게 바뀌어서 월별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한번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재현을 해보고 말씀해 주신 불편함이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한 뒤에 이어서 좀 답변을 드리는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체크해서 한번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무 체크 및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세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무 체크 및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근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과 근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 달라는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문의 남겨주신 내용은 제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권한 설정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근무를 체크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근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 정보 접근 권한에서 구분을 하실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근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여기 보시는 편집 권한으로 선택을 해서 구분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위와 같이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우선은 제가 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버전 2에 근태 관리를 하실 때 좀 최근에 이제 버전이 새로 등록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이어서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근무로 오시면은 반복 일정 등록 과거에 사용하셨던 거는 우측 상단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자동 근무 설정도 여기 원하는 시작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근무 그리고 이제 구성원 근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대 근무나 이렇게 스케줄 근무로 하시는 고객사 있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 상단에 오셔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대 설정으로 이제 각각의 근무 스케줄별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더 편리해진 거는 저희가 각각의 교대 설정으로 추가한 것들을 보시면 단축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축키 기능을 통해서 지금 해당 화면마다 키보드로 스케줄을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로도 각각 조절도 하실 수 있고 조원에게 같은 스케줄 적용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조에 속한 동일한 구성원이 있으면 그 조의 한 명한테 제가 스케줄을 조정을 하면 같은 조원들은 똑같은 스케줄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스케줄 조정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스케줄 게시를 눌러주셔야지 구성원들도 게시된 스케줄을 같이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 근무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리포트에 이제 새로 나온 게 지금 보상휴가와 휴일, 대체휴일 이렇게 대체근무, 휴일 대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 근무, 보상휴가에 대해서 특정 기간을 설정하셔서 보상휴가를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직접 부여도 하실 수도 있고요. 사용 기한을 부여하시고 이후에 보상휴가 부여 내역으로 가셔서 보상휴가 부여했던 그 시점을 조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 올해 말까지 사용하도록 초기에 기한을 설정을 했는데 이 기간을 좀 더 유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상휴가 부여 내역으로 다시 이동하셔서 다시 일정 기간을 수정하셔서 유예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이번에 추가된 그 휴일 대체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휴일 근무 시간과 맞춰서 아, 네. 지금 이 설명과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휴일 근무 이제 휴일 대체가 이제 적용이 돼서 휴일 대체 시간에 맞춰서 이 부분을 그 주휴일 시간 또는 휴일 시간을 근무하고 서로 변경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휴일 대체하고 대휴라는 형태로 많이 좀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휴일 대체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전 합의를 하거나 휴일을 지급을 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뭐 취업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휴일 근무를 했을 때 휴일 대체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뭐 휴일 근무를 하기 뭐 24시간 전에 언제 어떤 날짜와 휴일 대체를 할지 이렇게 동의를 얻고 운영을 하시는 게 휴일 대체 방식이고요.
아마 휴일을 근무를 하고 나서 이후에 그 휴일 근무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대휴에 대한 형식이고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 법적으로 가이드하고 있는 형태는 휴일 대체와 그다음에 보상 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법에서 가이드한 규칙이고 대휴는 법에서 따로 가이드한 내용은 없어서 아마 보통 이 부분을 대휴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부분 인지하시고 좀 운영에 참고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측 상단에 휴일 근무 시간 있음, 휴일 근무 시간 없음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휴일 근무 시간 있음으로 하시면 해당 기간 내 휴일 근무를 한 대상자를 리스트해서 대체 휴일을 부여를 하실 수 있고요. 해당 토구를 끄시면은 아직 근무는 하진 않았지만 해당 근무 일자에 근무한 날짜를 해당 주휴일이면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로 이제 대체를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24일이 원래 주휴일이었는데요. 그 24일 날 주휴일이 27일로 대체됐기 때문에 제가 고윤정님을 한번 이동을 하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지금 7월 24일이 주휴일이었는데 제가 휴일 대체를 해서 7월 27일이 지금 빨간 날, 즉 이제 주휴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7월 24일 날 근무했던 이 시간은 기본 근무 형태 또는 연장 근무로 집계가 될 거고요. 우측에 있는 27일 날 수요일은 이제 휴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휴일 대체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워크플로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워크플로우에 자주 질문해 주시는 내용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우 문서를 작성하시고 워크플로우 문서 작성 중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임시 저장이 되잖아요. 임시 저장된 문서는 내 문서함 보시면 우측에 있는 이 시계 모양을 눌러서 임시 저장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 이제 임시 저장된 문서 아이콘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하기를 가시면 지금 해당 문서들을 보고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과거에 작성 완료됐던 문서들을 복제해서 좀 쓰고 싶다라는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버전 2에서는 완료된 문서에 대해서는 복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고 완료된 문서를 복제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모든 설정들이 그대로 승인 참조도 들어가게 돼서 내용만 일부 변경하고 바로 보내기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작성하기 가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사용 분류, 양식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아까 문의 주셨던 것 중에 해당 양식에 대한 그 단계 서식 변경에 대한 권한을 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라고 문의 주셨잖아요. 권한에서 그 해당 양식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보통 회사 관리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제 부여할 경우 그러한 권한을 주실 수도 있고요. 예외로 어떤 그 회사 안에 특정 팀한테 뭐 여기 설정되어 있는 분류 형식으로 양식, 서식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가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우측의 양식 분류 설정을 통해서 해당 양식에 해당하는 그 분류를 나눠서 편집 권한을 부여를 따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어떤 특정 서식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려면 여기 워크플로우 작성하기에 있는 양식 분류 설정에 오셔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회사 그 어떤 관리자에게 전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려면 관리자 권한으로 이동하셔서 부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지금 아까 그 이후에 질문 온 게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좀 보도록 할게요. 음, 네.
송신님이 그 보상휴가 부여한 순서대로 먼저 사용하게는 안 되나요? 직원분들께서 후순위로 부여한 것을 먼저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어,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보상휴가 그 사용 기한이 짧은 것부터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거는 이후에 사용 기한이 더 긴 것도 있는데 그 해당 기간이 길어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해당 내용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 담당 그 컨설턴트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여한 순서, 예를 들어서 사용 기한이 짧은 것부터 이제 시스템에서는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대로 차감하는 게 의도된 기능이기는 합니다. 김혜린님, 그리고 구성원이 휴가를 상신할 경우 해당 팀의 팀장이 1차 승인을 본부장님이 2차 승인을 하게끔 진행이 가능한가요? 구성원이 휴가를 상신할 때 해당 팀의 팀장이라고 했으니까 1차 조직장이 만약에 팀장님이시라면 1차 승인을 받게 될 거고요. 만약에 상위 조직장이 본부장님이라면 2차 승인으로 하시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1차 조직장이 본인이 속한 조직의 팀장이기는 한데 본부장님은 다른 조직 어떤 조직장이라면은 별도의 요청자별 승인 요청으로 해서 또 따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조직에 속한 상위 조직으로 계속 승인을 설정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조직장 승인, 2차 조직장 승인과 같이 설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본부장이 제가 이 내용을 제가 못 봤네요. 하지만 본부장이 다른 조직이라면 요청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리고 워크플로우에서 작성자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언제쯤 네, 이거 많이 불편하시죠? 네, 지금 충분히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그 검색 기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그 작성자뿐만 아니라 어떤 기한이나 어떤 그 분류나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의 개편을 지금 워크플로우 팀에서 전체적으로 좀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개편된 그 검색 기능, 필터 기능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워크플로우를 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송신현님께서 좀 사용하시면서 좀 이런 기능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 더 추가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또 한 번 더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것들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했고요. 대략 한 1시간 16분 정도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구성원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은 이제 구성원 가이드 그리고 영상을 활용해서 이제 가이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설정 내용들이 조금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제가 안내해드린 가이드 내용 한 번 더 참고하시면서 설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는 상세하게 좀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 우측 하단에 있는 채팅으로 문의 남겨주셔서 보고 계신 화면이나 원하시는 결과값 또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더 나은 또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웨비나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